그러면 이제 바퀴벌레 못 죽일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바퀴벌레 나 죽이지 마 막 이러면서 혹시 그러면은 절에서는 바퀴벌레 약을 안 쓰실까요? 그거 궁금하네. 그러면은 살생이 안 되니까 저 그런 쪽은 전혀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아빠랑 아들이랑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보내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아마 화요일은 하루가 시작한 어제 월요일이 있어서 조금 이제 예비전을 보내고 좀 이제 몸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빠와 팟캐스트 밸런스 게임을 듣는 순간만큼은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편집하고 영상 그젠가 올렸고 그냥 계속 편집. 저도 뭐 근데 특별한 일은 항상 편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잊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삶. 두 번째는 평생 그 사람 곁에 남아있으나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불행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사람은 잊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평생 그 사람 곁에 남아있으나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불행하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떠나고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잊혀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은 잊혀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내 가슴 속에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을까 생각하면서 평생 그 사람 곁에 남아있으나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불행하다. 함께하고 있으나 불행한 삶, 멀어져 있으나 행복한 삶. 저는 그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잊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이 첫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평생 그 사람 곁에 남아있으나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불행하다.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내 속에 불행한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과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면 저는 그쪽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행복과 불행에 있어서 불행보다는 행복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삶, 그런 말이 있죠.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그런 것처럼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행동이 좀 유머와 위트가 있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살긴 하지만은 뚝뚝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산다면은 그 삶 자체가 불행을 떠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오히려 더 불행이 연속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잊혀졌지만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은 그 사람도 행복할 것 같고 저도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곁에 있으나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불행하다면 나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같이 있으면 불행할 것 같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놔준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나도 행복하게 사는 삶. 그래서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 첫 번째를 선택을 했는데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떠오르는 문장이 그겁니다. 사랑하니까 보내준다. 그런데 현실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너가 더 행복하기 바라기 때문에 널 보내준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나고 싶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선택으로 그 사람 보낸다는 것은 좀 말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정해져 있죠, 전제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를 완전히 잊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곁에 있지만 불행하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남아서 행복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둘이서 극복해 나가고 그 뒤에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불행도 견딜 수가 있지만 계속 불행하다면은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후자 두 번째 답변을 고르게 되면은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두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 관계가 불행해지더라도 이 삶을 선택하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들은 서로에게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한 개밖에 없으면은 여자친구한테, 저는 아내가 없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주고 싶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그 하나밖에 없으면 남자친구한테 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잊혀지더라도 멀리서 지켜보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슬프면서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행복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곁에 있긴 하지만 그건 결국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이주 앞에와 같은 상황이 있었나요? 앞에와 같은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나서 헤어졌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잘 사는 걸 보면서 그래도 참 나랑 있었으면은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 만나 좀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차라리 낫겠구나.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 중에서 헤어진 연인이 못 살면 슬프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뭐라고 했더라? 배 아프고 행복하게 살면 배 아프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슬프게 사는 거랑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인가? 아무튼 뭐 그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난 예전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 어떤 보면은 불륜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사람이 잘 살면은 아주 그냥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같이 이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졌다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불행하다면은 그 사람이 거기 시집을 갔을 때 나를 생각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하면은 별의별 생각이 좀 덜한데 불행하다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더 서로가 악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은 여하튼 간에 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가서 행복하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이고 우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결정을 대신해주는 완벽한 인공지능과 살아감. 괄호에 이렇게 써있네요. 완전 무책임 가능. 그 다음은 모든 결정은 직접 내려야 하고 책임도 전부 짊어져야 함. 가로 열고 완전 자율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책임한 인공지능 AI고 사람과 로봇과 또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모든 결정을 내가 내려야 하고 책임도 내가 짊어져야 그렇죠. 완전 자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만 18세인가요? 그 청소년 시절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기에 부모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결정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유는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나쁜 것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세상. 그랬을 때 한희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두 번째를 원래 할까 생각도 하고 이게 지금 정확히 잘 못 정했는데 한 번씩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모든 결정을 해주는데 완벽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당에 가는데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하나는 라면이고 하나는 뭐 피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라면도 많이 먹고 줄 서서 피자는 먹는데 뭐가 맛있는지 잘 아직은 몰라요.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난 뭘 먹을까? 피자 먹을까? 했는데 피자가 더 끌리지만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라면이 최고입니다. 라면을 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먹고 싶은데 해서 라면 먹는데 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근데 피자도 맛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피자 괜히 시켜서 피자 너무 맛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벽한 그 결정을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떤 판단을 해도 이거 조금 안 끌리는데 했는데 인공지능이 아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당신이 만족합니다. 했는데 정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나 오늘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놀이공원 가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면서 이게 정말 완벽한 선택이지만 자유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이랑 크게 다르진 않죠. 모든 결정은 제가 직접 내려야 하고 책임도 전부 직접 져야지만 계속 비슷한 얘기하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이 자유 이런 쪽을 좀 갈망하고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를 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유를 좋아합니다. 완전한 자유.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은 직접 내가 내려야 하고 책임도 전부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선택의 여정길에서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결과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좋으면 상관없지만 나쁘면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그 성숙한 사람의 이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실수와 잘못된 허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다음에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을 더 교훈 삼아서 나간다면은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누군가가 선택해줘서 그것이 먹어졌을 때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이 옷을 쭉 입고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와이셔츠를 입을까 저 티셔츠를 입을까 그러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주인님은 지금 상황에서 이 티셔츠를 입고 와야 캐주얼하니 괜찮습니다. 그러고 갔을 때 만약에 그 친구들이 야 너 멋있다 오늘따라 이러면은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고 야 너 옷을 그런 거 입고 왔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내가 어떻게 책임도 못 지는 거잖아요. 로봇이 책임지는 거죠. 그죠? 아니죠. 근데 로봇이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완벽한 선택인 거예요. 로봇은 AI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인간만 느끼는 거지 로봇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역설 문제 중에 하나 그게 있죠. 그 기차 트롤리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노선을 안 바꾸면은 한 명이 죽고 아예 5명이 죽고 노선을 바꾸면 한 명만 죽어요.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뭘 해도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적어도 책임 소재에 의해서는 한 명 죽는 게 낫다. 그 대신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 나왔지만 완전 무책임이 가능한 거죠. 한 명이 죽어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어떤 거를 해도 완벽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이 선택지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자유로운 거고 인공지능이 했기 때문에. 그럼 무책임 가능하다는 거니?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하튼 간에 모든 결정은 직접 내려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간다운 가장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이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도 내가 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과 과정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앞에 전자는 미성년자의 모습이고 후자는 성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성이니까 성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짜지만 모두가 나를 허구라 여김. 내가 허구지만은 모두가 나를 진짜로 믿고 사랑함. 그럼 내 자신만 아는 거네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았을 때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허구라고 여긴다. 그러면 그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바깥 외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 내면의 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짜인가 했을 때 그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AI가 결정을 해줘요? 아니 이제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데 첫 번째에서는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현실이지만 거기 있는 현실 속 사람들을 나를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짜다, 뭐 로봇이다, 그러니까 뭐 영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진짜 허구예요. 아까는 허구라고 여기는 거지만 하지만 모두가 나를 진짜로 믿고 사랑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짜야. 그러니까 이런 거 첫 번째는 진짜 사람인데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로봇인데 사람들이 나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짜지만 모두가 나를 허구라고 여기엔 네.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진짜 사람인 게 맞다. 네. 왜냐? 네.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짜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허구라고 여기는 로봇이라고 보는 네, 거죠. 가짜다. 네. 아무리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보는 거죠.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하면 이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이게 가짜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스스로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허구라고 생각할지라도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 옳다면은 혼자라도 가겠다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허구고 잘못 보았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이제 허구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진짜로 알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지. 앞에 전자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외면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고, 후자는 이 모든 사람이 진짜가 저기지만 나는 알고 있거든.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그러면 나는 거짓인데 다른 사람들이 진짜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죄책감과 어떤 미안함감, 그런 것들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자를 선택을 하려다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허구지만 모두가 나를 진짜로 믿고 사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걸 진실로 여기거든요. 만화 피노키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노키오가 사실은 그 조각가가 가짜 나무로 해가지고 이 사람 인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식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식, 참 이 나무가 내 자식이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인형이. 그래서 잠을 들었는데 요정이 나타나서 나무 조각을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진짜 사람은 아니고 나무 인형과 사람의 중간 단계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피노키가 여행을 떠나면서 그 조각가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그 여정을 떠나면서 용기도 얻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걸 알면서 진짜 이제 아이가 돼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이 사실 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설령 아니더라도.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화폐라는 것도 종이 쪼가리하에 사실은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돈이라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 돈이 됐고, 그리고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됐어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그런 것처럼 믿는 것이 사실이 되기 때문에 저는 허구로서, 실제는 허구지만 모두가 나를 진짜로 믿고 사랑하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허구지만 모두가 나를 진짜로 믿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왜 그래서 선택을 안 했는가 하면, 어떤 연예인이나 연극 배우가 자기 삶이 목수인데 그 연극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의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서 또 아이고 뭐 의술이냐 이런 걸 칭찬하며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의사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실은 나는 목수인데. 그런 이 불편함, 이중적인 성격. 그래서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겠다. 목수로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은 그대로 사랑하고, 설령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사랑을 못 받더라도 나는 나니까. 그래서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왜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짜라고 사람들이 허구로 여기면 제가 이제 허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알지만 스스로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주변에 두지 못하면은,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막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온 사람은 자기가 예뻐도 자기가 못생긴 걸 알고 살아가거든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확고한 신념이 있어도 계속 주변에서 야 그건 안 돼 라고 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진짜 그런가? 근데 진짜 못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얼굴이 지금 뭐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지나면서 얼굴이 왜 이래? 많이 늙어 보여. 힘들어 보여. 아닌데? 나 오늘 지금까지 사람 중에서 컨디션이 제일 좋은데? 근데 또 지나니까 또 만나면 사람마다 아유 너 얼굴이 이렇게 상했어. 그럼 진짜 상했나? 가는 사람마다 그런다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신체적인 그 쾌적 지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영원히 살기. 네. 인간이 아닌 다른 뭐 사물도 되고 동물도 되네요. 그렇죠.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영원히 살기와 인간으로서 한정된 삶을 살기. 이것도 저로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결론은 답은 나온 것 같으네요. 그래요?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영원히 살기보다는 인간으로서 한정된 삶을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즐거움과 불편함과 기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으로서 저 문제를 보았을 때 인간으로서 사는 모습이 인간으로서의 한정된 삶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동물로서 영원히 사는 것? 동물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는데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다른 존재로서는 영원히 사는 것 그것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뭐 다시 태어나도 인간으로 살고 또 다시 태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또 인간으로서 산다 이런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남은 여생을 살기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간으로서? 아니죠.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남은 여생. 앞으로 지금 기대 수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남은 인생을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 아마 우리는 시적인 표현으로 그런 걸 많이 하지요. 나무에 대해서 시를 쓸 적에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쉴 때도 있고 또 이 평안과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나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 그런 뭐 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그래서 사람은 가끔 시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돌이 돼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물이 돼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괜찮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을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고 물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 생각도 인간으로서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산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밸런스 게임이다 보니까 양쪽 다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첫 번째를 해보고 싶은 이유가 영원히 사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했던 남은 여생을 이제 다른 존재로 산다면은 저는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전 사실 고양이로 살고 싶었는데 근데 고양이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는 갈매기로 살고 싶어요. 갈매기? 왜냐 하면은 오리도 생각을 했지만 오리는 좀 멋이 없고 갈매기는 그러니까 오리는 대신 좀 수영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날기도 하지만 갈매기는 하늘도 잘 날고 땅도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물속에서 헤엄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갈매기가 좋을 거예요. 자유롭게는 하늘도 날아다니고 바닷속에서 수영도 하고 땅도 걸어 다니고 근데 고양이는 뭐 할 수 있는 게 수영 조금 할 수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수영 못하고 땅 걸어 다니고 좀 자유롭고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갈매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달이나 태양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한 자리에 좀 머물러 있긴 하지만 우주가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사실 우주는 소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네요. 우주가 소리가 없는 이유는 매질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리가 전달되는 건 공기를 타고서 고막을 이제 진동시켜서 소리가 들려지는 건데 거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요하고 아니면 굉장히 엄청 낮은 저음역대에 약간 신호만 이렇게 잡히는 이런 소리만 거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냥 우주 속에서
달로서 혹은 태양으로서 조용히 아주 고독하면서도 조용한 곳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아, 우리 아들 한이주는 네. 이 동심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요? 이 갈매기 그러면은 네. 이 하늘을 날고 네. 이 바다를 수영하고 땅을 걸어다니면서 나에게만 내가 새우깡을 주겠습니다. 좋네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은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은 나를 미워한다. 결국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만은 나 자신은 나를 미워한다면 그 사랑이 결국 나에게 미움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져서 사람들이 사랑이 결국 내게 전달됐을 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질 때 양날개와 같이 그 사랑이 사랑을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비관하고 미워하고 질타하고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이 건강 상태도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해도 내 자신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 아이고 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귀에 귀 기울이지 마.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야. 결국 나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다독거려주고 복돋아주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야. 세상에 저런 부정적이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모두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저는요 첫 번째를 골랐습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은 나를 미워함. 이게 근데 사실은 지금 저의 모습과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제 스스로의 모습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쟤는 스스로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뭐 남을 사랑하고 혹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유튜브를 찍고 이러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그러면서 또 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양쪽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랑 비슷하기도 해서 첫 번째를 골랐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이런 질문들을 봤을 때 맥락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허구로 살고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짧게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첫 번째를 고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미워도 내가 믿게 보이지만 그래도 남이 사랑해 주는 게 좀 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인간은 사람들과 교감하고 공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저하고 우리 아들 한이주하고 좀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스스로 모든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또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지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서 그 여정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면이 그래서 지금까지 주변에서 사랑을 제가 받긴 받았지만은 사랑을 50% 받았다면 미움을 100%를 받아서 그 속에서 마치 겨울에 피는 눈꽃처럼 복수초처럼 저 자신을 그 속에서 단련해 왔고 설령 미움이 있지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스스로 체면하는 그런 모습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두 번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이 적용되는 게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빠의 아내가, 엄마가 그러니까 어떤 모두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 스스로는 자신을 미워하는 거랑 엄마는 스스로를 사랑하지만 모두가 엄마를 미워하는 거. 아빠는 제외로 아빠는 사랑하지만 한 사람에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다면은
엄마가 모두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스스로 엄마를 싫어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러면서. 난 너무 못났어. 그래도 두 번째. 아, 두 번째요? 왜냐? 제가 그래야 네. 권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설령 제 아내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자신을 사랑한다면은 괜찮아 여보. 물론 이제 제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잖아. 그것도 허용되는 거지. 네, 딱 한 명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 아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시집 올 때 저를 보고 온 거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집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사랑이야. 처음에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시집 왔을 때 몇 날 며칠 동안은 우리 집 앞에 개울가가 있었는데, 네. 그 개울가가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내가 혼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낯선 곳에 처음 시집 와서 힘들고 어렵고 집 생각나고 여러 가지 그 외로움이 겹쳐서 이제 눈물 아닌 눈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해준 말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타양 땅에 당신이 오신 나를 바라보고 시집으로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큰 위로와 또 당신에게 나만 바라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옆에 다가가고 싶다. 그래서 그나마나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 아내를 미워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할 그 두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또 그 미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네. 아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그런 암울한 이야기들 속에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가정에 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끈들이 있잖아요. 네. 그 끈이 결속만 잘 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위기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질병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내와 남편과 또 거기에 덧여서 자식 간의 그 세 끈이 단단히 묶여나가면 어떤 비바람에도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제 아내를 미워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충분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둘 다 두 번째 질문을 고르셨네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선택할까요? 아, 네. 아니면 한일지가 선택할래요? 저요? 네. 저는 사실 이거를 항상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보진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걸 지금 사업성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돈이 되는 거는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게 더 돈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점쟁인데?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 동물이랑 대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이제 애견 좀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집은 개가 막 말썽 피고 막 사람들 물고 막 뭐 사람 들어오면 막 짖고 이런 개들 대화를 해가지고 솔루션 해줄 수 있잖아요. TV도 나오고. 그 강영욱 그분만큼 이제 엄청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좀 돈이 된다. 일단 죽은 사람으로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러면은 뭐 조선시대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거의 위인들, 되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전직 대통령들, 불러다가 뭐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다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깝게 보면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서 유언을 못 하신 분들, 그럼 제가 대신 다 유언해드리고. 그리고 집안에 어디 금 같은 거, 돈 같은 거 숨겨놓은 거, 그거 어디 있다고 얘기해주고. 다 들어서 이제 얘기해주고, 그럼 또 사례금 받고. 그러면은 엄청난 능력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비교가
좀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근데 그럼 다 필요 없고 동물이랑 대화합시다.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뽀삐가 날 좋아하는지, 얘는 지금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게 알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의사분들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르겠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저고 그 생각하는 차원이 어떤 면에서 좀 다른가 보니까 저는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휴먼 다큐멘터리처럼 진지하고 넓고 깊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반짝반짝하는 그 지혜와 현실에 맞는 그런 생각들은 그런 차이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역시 이 나이와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 다른 면이 보여진다. 그런 거죠. 밖에 눈이 오면은 이 어르신들은 옛날에 김장 걱정했고 아이들은 뛰어나가서 놀았던 것처럼 오늘 문제도 그런 문제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 김장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동물과 대화하신 능력을 선택하겠다. 왜죠? 우선 첫째 죽은 사람과 대화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신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아까 농담 삼아서 죽은 사람이 이 돈을 어디다 숨겨놓고 또 뭔가 비밀리에 비잣돈을 마련했는데 자녀들이 그걸 못 참고 허다못해 어디다가 이 돈을 수표를 100억짜리를 꼽아놨는데 그거 못 쓰고 그냥 책 속에다 꼽아놨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가 쓰던 책이네 하고서 그냥 고물로 다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만나가지고 혹시 이 아버지 숨겨놓은 돈 없었어요? 거기 있다. 그런 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죽은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은 좀 이제 그런 신적인 부분 그런 게 있죠. 은행에 가면은 돈을 벌어야 했다는 생각이 나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나도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근데 죽은 사람과 대화하면은 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맨날 죽은 귀신들만 만나가지고 그러나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한 이유는 그 동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서로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 했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아름다움과 청순함과 또 이 강아지들을 보면서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오히려 내 안에 정서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강아지들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저럴까? 세상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뛰어놀고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반갑다고 하고 그런 이 동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자신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던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달라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전번에도 좀 얘기했던 부분처럼 이미 과거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걸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요거 조금 대화는 내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죽은 사람과 대화 나눠서 그 과거의 일을 현재로 끌고 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현재를 현실에 맞게 살고 단지 과거를 거울 삼아서 교훈 삼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죽은 사람과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를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동물과 대화하시는 능력 그쪽을 더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퀴벌레 못 죽일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바퀴벌레 나 죽이지 마 막 이러면서 중국에서 엊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60억 마리를 농장에서 바퀴벌레 키우더라고. 미국 바퀴벌레. 그 사람들 막 손으로 만지작 주물주물주물하고서 보니까 이 칸칸이 계란판에다가 그 바퀴벌레 집었는데 그게 바퀴벌레는 알로 부화되지만은 애벌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 속에서 완전히 바퀴벌레는 성체가 나온대요. 그걸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화장품에도 쓰고 또 심지어는 음식에 식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간식으로도 만들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식량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선입견이 바퀴벌레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것만 지울 수 있다면은 뭐 메뚜기 튀겨 먹는 거나 별 다른 바지 않겠는가. 그래도 메뚜기는 깨끗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는 물론 온갖 그런 부분 있죠. 세균과 뭐 이런 병균 이런 거에 온상이잖아요. 예, 감염시키는 병원치 있는데 소독해서 잡아먹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집에 바퀴벌레 나왔고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윙 하면서 피를 빨라가는데 야 하지마 나 지금 이 피 빨아가지고 우리 새끼들 먹이 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근데 예, 동물과 대하실 능력 있을 때 거기서 물론 이제 바퀴벌레나 뭐 모기나 뭐 이런 곤충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강아지하고 고양이 뭐 또 아니면 뭐 밍크고래 그리고 돌고래 이런 정도. 아 그래요? 그런 작은 곤충이나 이런 벌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대화. 만약에 곤충이 대화를 걸어오면 안 들리니 차가죠. 근데 살려줘 하는데 죽일 수가 있을까요? 살려줘. 모기가 바퀴벌레가 딱 잡으려고 하는데 살려줘 그러면 하지마 제발 죽이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 마음껏 피 빨아서 먹고 가라. 이제 모기약도 못 뿌리고 그럴 텐데. 물론 불편함도 있겠죠.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불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동물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혹시 그러면은 절에서는 바퀴벌레 약을 안 쓰실까요? 그거 궁금하네. 그러면은 살생이 안 되니까 저 그런 쪽은 전혀 몰라가지고 모기는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님들은 모기가 앉으면 이렇게 싹 이렇게 날려보낸다고 자기 뭐 조상일 쓰고 윤회사상을 믿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그럼 바퀴벌레 약이나 뭐 이런 병충 이런 방충이라고 하나 그런 작업을 아예 안 하시나?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모기약도 안 뿌리고 바퀴벌레 약도 안 쓰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바퀴벌레는 이 모기보다 큰데 작은 것도 안 죽이는데 큰 거 죽이겠어요? 아마 바퀴 약 안 뿌릴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루에 무조건 10억씩 써야 하지만 가로 열고 기부 안 됨, 뭐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이체 안 되고 다 못 쓰면 죽음. 그리고 반대편은 하루에 무조건 10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하고 다 못 갚으면 죽음. 매일 10만 원씩 갚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 그런 얘기 있죠. 그 가난한 사람은 부잣집 사람들의 삶을 공경하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돈 좀 팡팡팡팡 쓰고 싶은가. 근데 막상 돈 쓰는 사람들은 돈 쓰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빚을 이렇게 많이 져본 사람만이 그 빚 갚는 심정을 알 수 있을 텐데 하루에 무조건 10만 원씩 갚아야 된다. 만약에 못 갚으면 죽는 거죠. 빚을 못 갚을 때 다가오는 그런 채무 압박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결국 이 우리가 돈을 많이 있을 때와 돈이 조금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쪽 편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쪽엔 이쪽 편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한의주부터 선택. 저도 요걸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부의 역설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막상 10억씩 하루에 쓴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써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10억이라는 그 금액이 요새는 막 무슨 1억이 돈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고 저는 100만 원도 큰 돈이고 아니 만 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10억을 하루에 다 쓰려면은 자동차로 따졌을 때도 1억짜리 자동차를 10대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10억짜리 뭐 당장 뭐 집을 뭐 땅을 매매한다든지 그 10억씩 매일 쓰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에 10억? 음식으로 뭐 짜장면을 치면 몇 그릇일까? 짜장면 5,000원, 요즘 5,000원 넘죠? 그냥 만 원 잡고 편하게 잡고 만 원이면은 얼마죠? 아니 계산이 잘 안 되네. 아무튼 간에 짜장면 한 뭐 엄청나게 많은 거겠죠. 제가 다 먹지도 못하는 거. 자동차, 뭐 치킨, 뭐 게임, 제가 갖고 싶었던 뭐 게임 CD나 컴퓨터도 제일 좋은 거 요즘 사도 정말 비싼 거 사도 한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짜리 10대 사봐야 5천만 원이고 100대 사야 5억이 그러면 하루에 200대를 사야 돼요. 최고급 사양 컴퓨터를 10억을 아마 다 쓰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저축을 가능한다든지 기부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이체를 해주고 이러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후원도 안 되지 기부도 안 되지. 그러면은 일단 당장 큰 집부터 사야겠죠. 왜냐면은 큰 돈을 쌓아두려면 보석 이런 거 사면 좀 가능하긴 하겠네요.
공간 차지할 만하니까 보석이나 이런 거.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10억씩 써는 까먹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정말 제가 지금 듀오링고라는 영어 이런 프로그램 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딱 하루에 하나만 공부를 해도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말 간단한 5분 안 되는 것도 까먹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하루를 지나버릴 때가. 정말 그 단순한 건데도 하루를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 그 10억을 내가 정말 꼬박꼬박 다 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씩 쓰다가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한번 펑펑 써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매일 그 10만 원 갚아야 되나 돈이 없는데 일용직 나가면 하루에 한 13만 원, 요즘 한 14만 원 정도 버는데 그러면 남는 돈이 한 4만 원, 3만 원, 4만 원?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만 원 못 갚으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한 달에 300만 원씩 갚는 거 1년이면 3,600이요.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억. 네. 굉장히 서로가 극단적이에요. 네. 근데 하루에 무조건 10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하고 다 못 갚으면 죽는다. 네. 빚 갚는다는 게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것을 10만 원씩 물론 작은 돈일 수도 있겠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10만 원씩 빚 갚는 거라면 그냥 빼서 자동이체 시키면 되죠. 근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0만 원씩 벌어가지고 갚아야 된다 이런다고 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맨날 누군가에게 쪼드낀다. 시간에 쪼들리고 돈에 쪼들리고 이런 것도 어떤 일도 주어졌을 때 시간이 정해지면 그만큼 노동의 그 고통의 배가 증가한다는데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루에 무조건 10억씩 써야지만 기부 안 된다고 했을 때 기부도 안 돼요. 오로지 구매한 물건은 나를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무조건 10억씩 써야 한다는 거. 10억을 쓸 때 먹는 거로 쓰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1억짜리를 1억짜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먹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요거를 갖다가 좀 먹을 거 짜장면 사 먹어주고 나머지 다른 거 이 다이아 반지를 산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니면은 이런 것도 그 기부에 속할까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50명 오라 그래요. 50명 오라 해가지고 요 앞에 쭉 앉혀놓고 나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일당을 1억씩 주는 거지. 1억씩. 기분 안 되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노동의 가치니까 생각 못했던 건데. 요거로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짜장면 10명이서 10그릇씩 시켜놓고서 이렇게 먹고서 나머지 짜장면 뺀 9억 몇천만을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할일당. 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소문 듣고 야 저 집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1억씩 줘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계속 오면 그 다음 탕수육 먹고 아니 근데 다른 사람 줄 생각 저 가족은 안 모르고 가족도 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족까지 가족 이미 있는 자체로 기부도 안 된다니까 그럼 그 가족들도 앉아가지고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당으로 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 말고 혹시 만약에 정말 써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쓰실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도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고용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금을 사고 은을 사고 땅을 사는 거는 별 재미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사람은 이제 의식주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이제 잠자고 이럴 때지 땅 사놓고서 거기에서 누워 있을 것도 아니고 금 몇백억씩 사놓고 바닥에다 깔아놓고 잠깐 자는 것도 뭐하지 나중에는 그 등백이고 아프고 쓰시고 그래서 사람은 먹을 때 마실 때 또 입을 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쓰되 아무래도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씩 쓴다고 생각을 했으면 10만 원씩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동그라미 더 몇 개 붙인 거 그 가격을 주고 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빚 갚는 거 5만 원씩 갚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힘든 것 같고 맞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못 갚으면 쪼들맞고 그거보다는 이 받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그렇게 해서 빚을 갚는 것보다는 그냥 10억씩 쓰는 거. 연구하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를 많이 하면은. 저는 지금 저거 보면 생각된 게 일단 당장 10억
좀 쪼개서 분할 납부를 한다고 해서 저는 한 테마파크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10억씩 해가지고 이제 제가 분할을 해가지고 이체 드릴게요 해가지고 테마파크 이제 이주한 테마파크 이런 거 해가지고 놀이공원 만들고 싶다는 그거면은 다 짓는 데까지 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 없을 것 같고 당분간은 만약에 크게 돈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금괴나 이런 보석, 다이아 이런 종류로 부피 차지 안 하는 거 컨테이너 잔뜩 쌓아 놓으려고 누가 훔쳐가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의도적으로 훔쳐가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돈을 네. 쓰고 누군가에게 주고 뭐 그것이 고용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기뻐지네요. 우선 첫째로 빚 갚는다 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데 돈을 쓰고 죽을 준다 이런 거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긴 좋아지네요. 저도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다 끝났네요. 예.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아빠랑 아들이 하는 팟캐스트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그 둘 중에 선택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두 가지 다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존재 조건이 한 가지라면 우리가 나름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부분이 아빠 의견과 아들 의견이 다른 점도 있었고 그 부분은 살아온 모습과 과정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 유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가정과 또 가족관계가 있다면 서로가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작은 소망이고 이 꿈입니다.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가족 간의 이야기 가운데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둘이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또 모든 우리 사이다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이 달아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뭐 잘 하셔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또 이제 팟캐스트가 지금 이제 12화째 왔죠. 벌써 12화로 왔습니다. 아무튼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담이 될까봐 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댓글 남겨주셔도 안 남겨주셔도 되지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읽어드리거나 또 그 질문 남겨주신 질문으로 영상에서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남겨주셔도 돼요. 부담은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거 궁금했는데 어떤 생각 가졌을까 하는 궁금한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